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태형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사소통과 자기학습 네트워크 15주차 보강 주간인데요. 이번 보강 주간에는 교실 수업을 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짤막 강의와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짤막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 그리고 포모 신드롬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포노 사피엔스, 그리고 포모 신드롬. 이 두 가지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짤막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상식이 늘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포노 사피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노 사피엔스 무슨 뜻일까요? 자, 포노 사피엔스. 자, 포노와 사피엔스의 합성어입니다. 포노는 핸드폰, 전화기를 뜻하는 접두어고, 사피엔스는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것보다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알고 있는 현생 인류의 학술명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 사피엔스는 지식, 현명한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를 빗댄 말로 포노 사피엔스라고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르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인류의 진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최신 인류는 스마트폰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루는 말로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흔히 우리가 배웠죠. 이 용어에 대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Z세대, 현재 30대들, 그 현재 10대, 20대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노 사피엔스. 현재 진행형인 사회 현상이고,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이신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 이들이 문명을 바꾸고 있다. 즉, 그들은 TV 대신 유튜브를 보고 백화점에 가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보고, 즉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지금 세대들, 이들의 행동 특성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문명을 다시 정리하자면 문명을 바꾸고 있고 이들 때문에 세상이 이들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변화하는 세상. 우버,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유튜브. 크게 네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모두 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새로 생긴 산업들입니다. 첫 번째, 우버. 공유 차량이죠. 즉 예전에 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를 콜택시를 부르거나 전화기로 전화해서 여보세요 여기 어딘데요 택시 안내 보내주세요 이랬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를 받았어야 됐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걸로 택시를 호출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약간 다릅니다. 카카오 택시는 현직 택시 기사님들을 이렇게 호출하는 서비스인데 우버는 나도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 이것 서비스예요. 즉 일반인들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우버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자. 내 차량을 놀리기는 싫으니까 내 차량을 택시처럼 굴려서 탈 사람들 뭐 카풀도 하고 뭐 등등. 즉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TV의 컨텐츠, 영화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 모든 컨텐츠들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래서 핸드폰을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넷플릭스 서비스가 있고,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 서비스죠. 예전에 우리가 무슨 숙박을 이용을 하려면 부동산에 가야 됐다거나 무슨 사랑방 신문을 봤어야 됐다거나, 즉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이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를 받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 집이 지금
내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나 방학 2달 동안 집에 내려간다. 그럼 2달이 빈다. 이거를 어떻게 뭐 장기 단기 렌트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럼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내가 집에 비어 있는 2달 동안 남에게 임대를 쉽게 해줄 수 있고 나는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되었고 네 번째 유튜브는 음, 여기 이제 가져온 걸 보면 의사 유튜버의 수익 공개 뭐 일반인들도 쉽게 유튜버를 함으로써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이러한 세대, 이러한 시대가 되어 된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산업을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버입니다. 우버. 이거를 이런 걸로 특징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포노 사피엔스 세대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주차 때 배웠던 것 같아요. 프로듀시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즉 프로듀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 즉 웹 2.0 소셜 미디어 세대가 되면서 예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내가 생산자, 컨텐츠로 생산해내고 가치도 생산해내는 이런 생산자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우버도 이제 차량 운행 서비스인데 예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다 소비자였죠. 무슨 말이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님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나도 차가 있고 내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태워주고 돈을 벌겠다. 그것이 우버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은 해외 여행할 때 우버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해외 여행에서는 굉장히 대중교통만을 이용했어야 됐죠. 택시 잡기도 어려웠고 택시 바가지 쓰기도 하고 하지만 핸드폰만 있으면 우버 어플을 깔아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손쉽게 자동으로 요금도 지불하고 그러한 우버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버 드라이버들도 현직 택시 기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해외에서 부업으로 우버 드라이브를 해서 굉장히 수입을 쏠쏠하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로 타다가 있어요. 자, 우버는 외국 서비스고 타다는 국내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버는 미국에 상장사를 두고 있고 타다는 우버의 한국판, 국내판인데 타다가 그래서 국내에 도입이 되어서 몇 번 운행을 했었어요. 운행을 했는데 현직 택시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지금 현재는 뭐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다가 퇴출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건 아무튼 현재 진행형 이슈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세대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야 남들 타다로 돈 번다는데 나도 돈 벌어볼까? 해서 예전에는 소비자에 불과했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비스 제공자, 가치 창출자, 가치를 수익을 창출내는 이러한 적극적인 세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예로는 에어비앤비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 자취방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옛날 세대들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 들린다거나 길거리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찾아보면서 제공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발전해서 어플을 통해서 쉽게 부동산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중개업소, 온라인 중개로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더 발전했어요. 무슨 말이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나도 임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학교 근처에 집이 있는데 내가 어디 장기 해외 여행을 한 3달을 갔다 온다. 3달 동안 내 집이 놀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3달 동안 장기 렌트를 남에게 해주면 그동안 난 돈도 받고 굉장히 수익도 나고 이 쏠쏠함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즉 임대 사업자를 냈어야 됐고 부동산을 통해서 광고를 냈어야 됐고 그래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 갖다 주고 이런 걸 했었더라면
지금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뭐 부동산에 등록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나의 집을 남에게 제공해주고 나는 그것에 돈을 받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나 SNS, 소셜미디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웠었죠. 적극적인 가치 창출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즉 예전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이 제공해 주는 거를 순수하게 그냥 소비하는 측에 머물렀다면 지금 SNS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래서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불리죠. 타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내가 쓰는 화장품, 내가 쓰는 옷 등을 남에게 홍보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또 뭐 쇼핑몰을 한다거나 수익을 창출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더 대표적인 예죠.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방송할 플랫폼이 없었지만 지금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등등을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 뭐 대도서관이나 예전에 캐리 누나 헤이진이 지금 헤이진이죠. 그리고 뭐 벤츠, 이사벨 등등 신님 유명한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컨텐츠를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하고 있는 방송산업. 우리가 디지털 의사소통 시대에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방송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현재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방송사. 즉, 컨텐츠 홀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즉, 스튜디오 드래곤, 뭐 드라마 제작사죠. CJ ENM, 뭐 엠넷, 뭐 등등, 뭐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이 열심히 만들어요. 방송을 만들어서 방송사에다가 송출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방송을 받아보는 시스템이었어요. 즉,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컨텐츠 홀더들은 아무리 컨텐츠를 만들어도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송사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제작사들은 의뢰의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요즘 세대들 더 이상 TV를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지 KBS, SBS, MBC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사 이 플랫폼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점점 권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는 유산이란 뜻이죠. 유산. 아주 오래된 유산. 이런 뜻인데 레거시 미디어. 즉 방송,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 뭐 일반 인쇄 매체 등의 레거시 미디어가 저물고 뉴 미디어가 뜬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점점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이유는 요즘 세대들이 즉 휴대폰을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사회의 주요 소비 계층이 되었어요. 즉 그 주요 소비 계층들이 이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력 미디어들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구글 유튜브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실 국내 방송사에서는 이거를 몰아내고자 했었어요. 구글이 너무 소비자들을 뺏어간다. 국내 시청자들을 뺏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네이버 TV도 만들고 카카오 TV도 만들고 그래서 국내 컨텐츠 홀더들, 콘텐츠 제작사들과 함께 제휴를 맺었습니다. 즉 네이버 TV에서만 송출을 하게 해주고 카카오 TV에서만 송출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송출이 못되게 막았어요.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볼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 유명 예능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풀 버전을 못 봤습니다. 한국에선 시청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해외에선 시청이 되고 좀 웃긴 상황인데 즉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TV를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발이 안 먹혀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이걸 안 봐요. 이미 구글 유튜브로 유행이 넘어가 버린 뒤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유튜브로 모여드는 방송사들 보면 뭐 JTBC 뉴스, KBS 뉴스, 수많은 그 파생 채널들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구독자 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죠. 방송사들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유튜브 채널로 옮겨타는 방송사들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KBS도 그 서브 채널들이 많아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케이팝 등등 서브 채널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구독자를 늘리고 있어요. 참 웃겼던 상황이죠. 예전에는 구글 유튜브를 몰아내려고 네이버 TV에 제휴를 해서 거기에다가만 컨텐츠를 공급해 줬는데 지금은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유튜브 유행 따라가자. 해서 너도 나도 유튜브에 옮겨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요즘 세대들, 포노 사피엔스들이 더 이상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 현상을 정리해 보자면, 자, 플랫폼, 방송사의 전성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홀더, 즉 아까 의뢰 위치에 있었던 그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들, 컨텐츠 홀더들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플랫폼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안 봅니다. 그러면 컨텐츠 홀더들이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할 필요가 없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면 되지. 그래서 방송계에서는 컨텐츠 홀더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스튜디오 룰루라라는 JTBC의 자회사예요. 즉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고자 만든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룰루랄라에서는 왓썸맨, 워크맨 같은 콘텐츠들을 형성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 시도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자 했지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왓썸맨이 대박 이후에 장성규 JTBC 전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워크맨 했더니 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TV를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포노 사피엔스들만 잡으면 충분히 수익 모델을 굴릴 수 있고 대박이 날 수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홀더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즉 컨텐츠만 있다면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포노 사피엔스들이 다 봐주니까 컨텐츠에 주력을 할 수가 있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핑크퐁, 요즘 어린애들,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다 구독하고 있는 핑크퐁이죠. 그래서 핑크퐁은 이런 유아, 인기 동요, 동화 같은 채널들은 예전에는 EBS 같은 채널을 통해서 방송했어야 됐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인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유명한 보람튜브 구독자 2,200만 명, 보람튜브 방송사 필요가 없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우후죽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어요. 자, TVN의 대표 PD 나영석 PD죠. 1박 2일, 삼시세끼, 신서유기, 강식당 등등의 유명 PD인데, 나영석 PD가 예전에 KBS에서 1박 2일 하다가 TVN으로 스카이웃 돼서 TVN에서 굉장히 큰 고액 연봉을 받고 TVN에서 주력 예능들을 생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사람들이 한 4년 전에는 그래도 TV를 많이 봤지만 요즘엔 점점 TV를 안 봅니다. 즉 TVN을 통해서 굳이 방송 송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영석 PD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어요. 채널 15야라고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신서유기 등등 본인만의 컨텐츠를 TVN을 통해서 방송을 해도 되지만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을 합니다. 즉 요즘 세대들은 점점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로 옮겨 타고 있는 중이라 유튜브로 이미 본인의 컨텐츠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스 PD처럼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제작자들은 더 이상 방송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방송계가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유튜버 보면 유명 유튜버들 여기 국내 유튜버 순위가 나와 있는데 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이플라 뮤직, 뭐 벤츠, 영국남자, 헛팝, 보겸, 어썸하운 등등. 그래서 헛팝과 보겸 같은 젊은 층 10대, 20대들이 즐겨보는 채널들은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창출해내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어요. 자, 앞서서 계속 이 포노 사피엔스들이 어떻다,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만을 설명했다면 우려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라는 합성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다니는 이러한 현대인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누구나 다 핸드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어색한 환경이 어색한 장면이 아닐 테죠. 요즘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다닐 거예요. 스몬비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더 많이 교통사고 관련 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이런 것이 사회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콜포비아, 전화 공포증이라는 신종 증상이 생겼다고 해요. 자, 즉 전화를 기피하는 사람들, 전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화 오면 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전화 오는 거 받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다시 문자 메시지만 남겨놓은 사람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전화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카톡으로 하는 게 의사소통이 더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별 통보도 고백도 카톡으로 하고 이별 통보도 카톡으로 하는 그러한 요즘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는 요즘 세대들을 뜻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여러분들, 20대인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로 점점 세대가 젊어질수록 점점 포노 사피엔스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점점 핸드폰에 익숙해지는,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이 퇴어가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현생 인류로 감으로써 꼬리가 퇴화한 것처럼 여러분도 중요한 것이 퇴화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전화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퇴화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포노 사피엔스였고 두 번째는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모 신드롬 어떤 말일까요? 자, 포모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칭이에요.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의 약칭입니다. 자,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이 포모는 원래는 마케팅 기법이었어요. 즉, 자, 특별 할인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이거 오늘 지나면 못 산다는데 그러면 놓칠 것 같아 해서 사람들을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포모는. 하지만 요즘 세대에서는 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모 증후군,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현상. 즉 나만 빼고 다 알고 있다, 내가 중요한 유행을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는 그런 증후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SNS 시대에 두각되는 증후군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은 열심히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뭔가 여기 끼지 못하니까 부글부글 속이 끓는 이런 이미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셋이서 몰려다니는데 셋 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제 RM 인스타에 올라온 거 봤어? 너무 멋지더라. 나도 좋아요 눌렀어. 댓글도 달았지. 야, 너도 봤지? 하지만 C는 하지 않아요. 어? 음. 속으로는 나는 인스타 안 하는데 대화에 낄 수가 없다. 자,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친구 1번과 2번은 서로 막 SNS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막 봤다고 서로서로 그거 봤어, 그거 봤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하니까 대화에 낄 수 없고 뭐 소외된 것 같고 뭐 좀 따당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험이 불편했다라면 여러분도 포머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포머 증후군은 10대에서 가장 보편적이 일어납니다. 10대. 10대는 학교 현장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모두 단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길러지게 되는데, 즉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최신 유행에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최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사진인데 노스페이스 패딩, 이 근육 패딩들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다 이런 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에 롱패딩이 유행해서 다 이 롱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들. 자, 여러분이 왜 이런 패딩을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가 하니까, 친구들 나만 빼고 다 입고 있으니까, 나도 안 입으면 이상하니까. 여러분도 소외받지 않기 위해, 소외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여러분도 포머 증후군을 겪었으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맞춰 입고, 이렇게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뭐, 이번 겨울에는 굿바이 롱패딩, 5개월 숏패딩이라고 뜨는데, 한번 요즘 10대들, 이번 10대들이 겨울에 과연 롱패딩을 다 버리고 숏패딩을 입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번 재미난 이슈가 될 테죠. 자, 포머 증후군 이처럼 소외받지 않는 거, 소외받지 않기 위해 이제 소외받는 걸 두려워하는 이러한 증후군들,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증후군을 포머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포머 증후군 나도 겪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에 민감할 겁니다. 최신 유행이나 친구들 또래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뭐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누구나 젊은 세대들이라면 겪는 증후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몇 년 뒤에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너 사피엔스와 포머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15주차 1차시 출석 체크는 간단히 이번 짤막 강의를 들은 소감과 함께 여러분의 학번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시 수요일 날에는 1분 반 오후 1시에 유튜브 라이브가 있고 목요일 날에는 2분 반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16주차 마지막 종강 주간에는 월요일, 화요일 각각 1, 2분 반 교실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빠지지 말고 나오면 됩니다.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주차 짤막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와 포머 신드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번 짤막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